자, 시작인데 내가 칠할 것 같네. 순댕댕. 그냥 배지로 할래. 파이팅 돼지 아닌 거 알지? 이 병아리가 막 돼지인 거 알지? 얘는 어때? 자, 딱이 골라. 얘로 하자. 자 이제 우리 202쪽 할 차례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절대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주 나오는 것들, 좀 외워야 될 것들 몇 가지 얘기를 해볼 거야. 첫 번째로 절대값 x가 a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때는 x는 뿌마 a다 뭐 열어버리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절대값 b다. 이렇게 양쪽이 다 절대값이 있을 수도 있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a는 뿌마 b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둘 다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일단 의미적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얘든 간에 무슨 뜻이냐면 얘는 x랑 a가 숫자는 똑같을 건데 부호는 다를 수도 있다 이거야. 절대값이라는 게 뿌든 마든 플러스로 바꿔버리는 놈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랑 b가 숫자는 똑같을 건데 부호가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같다면 a는 b가 될 거고 부호가 다르다면 a는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뭐 이런 의미야.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저렇게만 써주면 되고 또 이거를 만약에 다 한번 써볼게. 뿌마를 다 써보면 요거랑 이렇게 이제 4개가 되는 건데 사실상 얘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얘랑 얘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양쪽 다 절대값 있어도 그냥 a는 뿌마 b다 이래 버리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으로 나올 때, 부등호로 나올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작다고 나오면 사이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그러면 정수로만 생각하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되고 1, 2 이런 것도 되는 거지. 즉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런 놈들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절대값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어떻게 되냐, x가 마이너스 b보다 작든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어떤 의미냐면 절대값 x가 만약에 뭐 4보다 크다라고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5, 6 이런 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겠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사이값이라고 할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걸 큰 크작작이라고 할 거야.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게 될 거야. 이거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 어떤 거냐면 얘는 이런 거겠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요 놈은 b보다 크든가 마이너스 b보다 작든가 요게 될 거야. 큰 크작작 사이값이라고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야. 나중에 2차 부등식이 나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냄새나 여기까지. 아 왔어요. 아니 향기 난다고. 감사합니다. 나도 고마워. 자 참고로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 등호가 있다면 여기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5번째로 애초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애초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또는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 자, 지금 여기서 참고할 거 B 쪽에 등호가 있어. 그러면 등호는 B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지? 쉽게 말하면 이거야. 지금 절대값이라는 게 결국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둘 다를 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를 둘 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대값끼리 크기를 비교할 때가 있어. 이렇게. 절대값끼리 비교할 때는 양변 제곱해줘 버리면 돼. 양변 제곱해줘 버리면 돼.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절대값도 제곱도 둘 다 어쨌건 플러스로 바꾸는 효과가 있는 거지. 즉 부호 상관없이 크기만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야. 숫자의 크기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절대값을 없애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버리는 거야.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x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은 어차피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절대값 있는 놈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그냥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요것들이 자주 나오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좋아. 자,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1에서 6까지가 아닌 경우도 있겠지. 이제 모양 자체가 1에서 6까지, 1번에서 6번까지의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 a가 있으면 얘를 둘로 쪼개는 거지. 절대값 속이 0보다 크면 그냥 나온다 그랬고, 절대값 속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그랬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푼다고 생각해 주면 돼. 자,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결과가 요것들인 거야. 이렇게 한 결과들이야.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래서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것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버리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지 않을 때는 뭐 외운 거 없으니까 그냥 정석대로 가자, 뭐 이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이제 참고로 얘는 이제 100%는 아니야. 절대값끼리 비교를 할 때 양변 제곱하는 게 100% 무조건 이래야만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절대값 안에 2차식이 있었다고 해봐. 그럼 얘를 제곱하면 4차식 돼버리는 거지. 복잡해지는 거야. 게다가 요 안에 항이 막 서너 개 있다. 그럼 그거 제곱하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제곱하는 게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어. 그때는 이따가 이제 우리 저번에 그거 얘기했었지. 절대값 여러 개일 때 다구간이다 이런 거 한 적 있었지. 있었고 나중에 또 나올 거야. 부등식에서 또 나올 건데, 양변 제곱하든가 제곱이 불편하면, 제곱이 불편할 때가 있어. 제곱이 불편하면 다구간으로 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구간이 이따가 나올 거야. 지난번에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거를 할 때가 있어. 자,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어떻게 보면 이제 5번 같은 상황인 거지. 5번 같은 상황이야.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또는 뭐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야. 이해됐지, 이건? 이해됐지? 자, 이건 이제 5번을 그대로 한 건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요게 맞을까? 왜 갑자기 1이 됐어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근데 이게 맞을까? 틀렸으니까 얘기했겠지. 자, 그럼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 볼게. 일단 요거는 요 방향이 아니야. 그럼 이걸 보고 이상한 점을 하나 느껴줘야 돼. 이상한 점을. 저거 보면 좀 이상한 게 있긴 있어야 돼. 힌트는 절대값. 하나 더 힌트는 부호. 이상한 게 있어야 돼 이게. 마이너스. 그렇지. 자, 절대값인데 음수는 나올 수 없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지금 절대값이 마이너스 이런 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즉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0보다 왼쪽에 있는 건 절대값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0보다 왼쪽은 버린다고 생각하면 결국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랑 똑같은 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절대값 x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x가 1에서 3까지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도 1에서 3까지가 되겠지. 이해됐지 이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절대값 x는 어떻게 될까? 3보다 크고. 이상하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거야.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 머릿속에서 수직선을 만들면 좀 편한데. 이렇게 있잖아. 자, 지금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얘네가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근데 요게 요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겠지. 요렇게. 그래서 요 놈이 요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요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게 있어. 이렇게 되면 절대값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보다.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겠지. 아휴. 자,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자, 결론은 이거 뭐냐면 x가 3보다 크다. 이거야, 이거. 아, 나 진짜. 굳이 쓴다면, 굳이 왼쪽을 써본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당연하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수직선으로 가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봐봐. 자, 여기 첫 번째에서 보면 원래 양수였던 거는 절대값 씌웠다고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원래 있는 놈이고 네. 결론은 이 부분이 되는 거지. 이 부분. 이해됐나 이 말? 자, 좀 더 크게 보면 자, 어쨌건 나는 요거 전부 다 절대값을 씌울 거라고. 근데 얘는 절대값을 씌워봤자 그대로 있겠지. 그리고 요 마이너스인 부분만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바뀔 거야. 그럼 결국은 요 부분은 원래 있는 거고 요만큼만 추가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0에서 3까지 또는 그냥 3보다 작다 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제 살짝 반대로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수직선을 생각해봐. 0보다 작은 놈만 이렇게 돌리면 돼. 뭐가 될까? 1보다 크고 아니고 뭐하냐? 4보다 작다. 그렇지. 3보다 작다. 얘도 뭐 똑같아. 안 자, 요 부분 수직선에다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전부 다 절대값 씌울 건데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 놈만 이렇게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요렇게 오겠지. 네. 그러니까 요 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와우. 이해됐어? 그래서 양수만 있거나 음수만 있을 때는 쉬워. 양수만 있을 때는 냅두면 되고 음수만 있을 때는 그냥 요렇게 가면 돼. 근데 이제 음수에서 양수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는 음수 쪽 부분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음수 쪽 부분이 더 작았지. 그러니까 넘겨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고. 이쪽은 음수 쪽 부분이 더 크니까 넘기면 0에서 이제 3까지로 바뀌는 거야. 여기가. 이해됐지? 이거 이따가 쉬는 시간 잠깐 줄 때 연습 한번 해봐. 내가 몇 개 내주고 나갈 거야. 나갈 때. 오케이, 고. 고. 이거. 고. 다 이해했죠? 좋았어. 짤만 거 찍어드려. 한 컷? 너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볼게. 예제 9번. 자, 요거 한번 봐보자. 자, 이거 보니까 아까 외웠던 것 중에 있었던 놈인 거야.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대. 자,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다고 하면 사이값이야. 크다고 하면 큰 크작작이고 기억해야 돼.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다고 하면 사이값, 크다고 하면 큰 크작작. 그럼 얘는 사이값이 될 테니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보다 요 놈이 더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너무 쉽지? 그 다음에 이제 x가 궁금한 거니까 양변에 1 더해주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요게 답이 되겠네.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 이놈은 아까 있었던 것 중에 5번에 있었던 거야. 두 개 써주는 거. 자, 그러면 이놈은 일단 그대로 한 번. 또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제 뒤집는 거지. 요렇게 한 번.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 양면에 1 더해주면 이거 또는 이거. 요게 답이 되는 거야. 너무 쉽지, 너무 쉬운 거야. 이렇게 아까 얘기해줬던 1번에서 6번까지를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금방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10번 봐볼게요. 자, 요거 한번 봐보자. 자, 이거 아까 우리 외우라고 했던 거에 있는 건가? 자, 아니요. 나는 맞다는 대답을 바랬지만 아닌 게 맞아. 근데 어떤 거냐면 까 이런 거 있었지? 네. 절대값이 누구보다 크다고 하면 큰 크작작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 기억나지? 음. 그럼 얘도 얼핏 보면 비슷하지. 절대값이 누구보다 크다야. 그렇지? 근데 이놈은 이렇게 풀어버리면 오차가 있어. 항상은 아닌데 오차가 있을 때가 있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공식처럼 알려준 거 그걸 그대로 써먹는 거는 절대값 바깥쪽에는 x가 있으면 안 돼.
나도 옛날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해봤는데 뭔가 조금씩 달라.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좀 연구를 해봤더니 절대값 외에도 x가 있으면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절대값 속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눠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놈이 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면 얘가 그냥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x가 이따가 제대로 할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지.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자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놈이겠지. 무조건. 이렇게 했을 때의 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이어야 돼. 근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절대값 바깥쪽에 있는 x에 대한 범위가 제한이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무튼 절대값 외에 x가 있을 때는 공식 쓰면 안 돼.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으면 공식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나눠서 해보자. 자, 아까 1에서 6번까지가 아니라면 절대값 속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눈다고 했었지. 그것처럼 해볼 거야. 그럼 첫 번째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먼저 해보자. 이 말은 일단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러면 절대값 속이 0보다 크니까 그냥 나와야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풀면 이렇게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근데 우리 예전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같은 거 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할 때는 항상 확인 작업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랬어. 이 범위에 맞는지. 근데 이제 방정식일 때는 훨씬 쉬워. 왜냐면 방정식일 때는 x는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확인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2는 요 놈보다 작으니까 땡 뭐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부등식은 딱 마이너스 2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수직선까지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답이 뭐가 나왔냐면 잘못한 거 나왔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왔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텐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온 거야. 그러면 나는 이쪽만 가지고 얘기할 건데 얘 의미 있냐 없냐? 없지.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놈이 0보다 작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요 부분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지. 이렇게 될 거고 넘기면 4x 작다 마이너스 6보다 요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항상 확인 작업. 자, 이번에도 수직선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요 놈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요쯤 있을 거고 요 놈보다 작다가 나온 거야. 그러면 요거 전부 다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요때의 해는 요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때는 해가 없고 요때는 해가 이거니까 답은 요 놈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요런 상황 몇 가지 사례를 좀 봐볼게. 예를 들어서 범위가 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치고 근데 어쩌고저쩌고 막 했더니 해가 만약에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범위는 이건데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볼 거 아니야?
이거를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면 1보다 크거나 같다를 할 건데 x가 2보다 작다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나는 요 흰색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노란색이 나왔어. 그러면 해는 요만큼이 되겠지. 2보다 작다는 건 맞는데 얘는 쌩깔 거니까 내가. 그래서 요때 해는 뭐가 되냐? 요게 해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건? 하나를 더 해볼까? 하나만. 와우. fantastic baby. 비타민 맞다. 비타민 자, 먹어. 하나 더. 범위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다고 치자. 자, 그러면 요거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0보다 크다가 나왔어. 보다 크다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나는 이 흰색만 갖고 얘기할 건데 이게 나왔거든. 그럼 이 부분 의미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결국. 그래서 이때 해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해가 되는 거야. 즉 이 범위랑 똑같은 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이해됐지 이건? 자, 그래서 항상 특히 꼭 절대값뿐만은 아니지만 특히나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쪼개서 풀게 될 텐데 이렇게 풀었을 때 이 범위에 맞춰서 해주고 해가 나오면 항상 확인 작업을 해봐야 돼.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수직선을 그려줬는데 익숙해지면 머릿속에서 수직선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잠깐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뭐 이러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될 거야. 익숙해지면이라 그랬어. 공부를 해야 익숙해지는 거야. 저절로 익숙해지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특이 상황들. 자,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이 놈을 그대로 써준 건데 얘처럼 범위랑 걸쳐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처럼 그 범위를 다 포함할 때는 그 범위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지 이건? 정신 차리고. 고. 쌤 9시에요. 벌써? 아니요. 네, 9시인데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9시인데요? 9시까지 40초 남았어요. 진짜로? 아니, 40분 남았어요. 오케이. 땡. 태경이 콜더폰 되겠다. 제트 플립이야. 요즘 너무 꿀떡거렸어. 데드플립 나오네. 태경이 입이 배꼽에 닿으면 내가 보내줄게. 제트 플립 경태. 양태플립. 경태 제트 플립이드다. 양태플립이 첼시.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절대값 2개 나왔던 방정식 했던 거 기억나지? 아니요. 조용히 기억나? 그러니까 기억난다는 게 나 풀 수 있다 이거 말고 그냥 본 적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영상 찾아야 되나. 느낌이었라. 자, 그러면 너네 책을 보면 흔적이 있어. 흔적이 있을 리가 없어요. 깨끗해요. 자, 어딜 펴보냐면 20. 좀 옛날이야. 그러니까 오래돼서 기억 오케이. 못하는 건데. 30 아니면 67조. 어디 갔어? 오케이 42조. 105쪽. 오케이 까비. 안 되면은 이때까지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로. 105쪽에서 확인 체크 122번 봐봐. 제가 확인 체크 121번부터 안 풀었네요. 풀었지. 122번. 안 풀었네. 했어. 태경이는 왜 아는데. 처음에 하지 말라 그러고 나중에 수업했는데 안 했네 계속. 경태 깨끗.
자, 다시 한번 복습. 오케이, 복습 한번 하고. 뭐 별것도 없어 근데. 절대값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도 내가 이 표현 썼는데 다구간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다구간. 다구간. 자, 어, 이렇게 구간? 해놓고 문제를 괜히 찍었어. 122쪽. 자, 202. 자 이렇게 대입을 해보자고. 자, 근데 요거 일단 중학교 때 얘기했는데 절대값 3-x는 x-3으로 바꾸는 게 더 편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냐? 아니요. 기억해. x가 왼쪽에 있는 게 훨씬 편한 거야. 네. 그래야만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가 3이지. 네. 그럼 3보다 크면 얘는 플러스인 거고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x가 왼쪽에 있어야 내가 이거를 판단하기가 훨씬 편해져.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라는 건 어쨌건 절대값 속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나누는 거니까 중요한 점은 절대값 속이 0인 점이겠지.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인 점을 찾아볼 거야. 수직선에다가 얘가 0이려면 마이너스 1, 얘가 0이려면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구간이 이렇게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여러 구간이 된다는 거야. 다구간이라는 표현은 절대값이 2개면 이렇게 3개의 구간이 될 거고 절대값이 3개면 구간은 4개가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 있었으면 아까처럼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풀면 되는데 절대값이 2개니까 이렇게 3개로 쪼개서 풀어낸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뭐 잠깐 써본다면 이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눠서 풀게 될 거야. 자,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 등호는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군데만 들어가야 돼. 한 군데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크다고 할 때 많이 써줘. 등호를. 상관은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할 때는 안 쓰고 크다고 할 때 써줬고 3 기준으로도 크다고 할 때 내가 써준 거야. 근데 큰 차이 없어. 아예 차이는 없어. 작다 쪽에 써줘도 돼. 단 둘 중 한 군데만 써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구간 3개로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한번 해보자.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자, 그러면 이놈 절대값 속이 0보다 커 작어? 작지. 얘는? 작아요. 작겠지. 자,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되겠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x가 왼쪽에 있으면 요놈을 0으로 만드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고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또 플러스인 거고 절대값 속이. 얘도 마찬가지. 그걸로 구분하면 훨씬 편하게 돼.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서 슉슉 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겠네. 이렇게. 근데 범위 쪽에서 할 때는 항상 확인 작업 해주라 그랬어. 자, 이번에도 뭐 수직선 그려서 한번 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네? 그럼 이거 전부 다 되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이때에는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요거 0보다 커 작어? 작아요. 0이랑 같아요. 그 등호를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생각해야 돼. 어때? 커요. 크지? 얘는 작아요. 작지. 3보다 작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놈은 그냥 나오고 두 번째 놈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XX 날라가 버리네. 자, 4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 자, 우리 1차 부등식 할 때
그거 했었지? 특수에 나오는 거 했었지? x의 개수가 0일 때 특수의 해가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뭐 이런 거 했었잖아. 0x가 뭐 1보다 크다 이러면 말이 안 되면 해가 없다. 뭐 이런 거 했었지. 해업 뭐 이런 거 했었지. 자, 그거는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말이 되면 모든 실수고 말이 안 되면 해가 없다 그랬어. 자, 그럼 이거 말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해가 없는 거예요, 이때. 나 매일 되고 있는 줄 알았어. 음? 4가 6보다 작다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래? 졸린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해볼 거야. 자, 이때는 마. 뿌. 오케이. 전부 다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 자, 그러면 2x8 x가 4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확인 작업 들어가자. 자, 3보다 크다 쪽을 하고 있는데 4보다 크다가 나왔네. 전부 다 괜찮은 거지. 그러면 이때 해는 x가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답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잘 봐. 연립부등식과 이런 거의 차이점을 느껴야 돼. 연립부등식은 식 두 개가 있으면 이거가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였지. 연립부등식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범위 쪽에서 할 때는 해가 나온 놈을 그냥 전부 다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집합이라는 걸 배우면 교집합, 합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배우면 사실 좀 더 이해가 돼. 연립하는 거는 교집합이고 이건 합집합이거든. 근데 뭐 그건 됐고. 그래서 결론 이 문제의 답은 눈에 보이는 걸 다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2보다 작다랑 4보다 크다가 나왔으면 이걸 전부 다 쓰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또는 이거다 라고 답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자, 다시 한번 절대값이 여러 개 나오면 이렇게 다구간이 될 거야. 자, 다구간을 만들 때는 절대값 속이 0인 숫자가 기준이고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풀었어. 항상 범위 확인 작업 해줘야 되고. 자, 이런 경우 말이 되면 모든 실수, 말이 안 되면 해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해서 이렇게 범위 나눠서 할 때는 그냥 보이는 거 싹 다 써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너스. 문제는 아니고 이런 경우를 잠깐 볼 건데, 예를 들어서 if 범위가 이건데 막 하다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4는 6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이러면 이거 말 돼 안 돼? 말 되지. 말 되면 이거 모든 실수라 그랬지. 자, 근데 범위가 없을 때 모든 실수가 나오면 답은 모든 실수인데 나는 요 놈만 가지고 할 거잖아. 굳이 수직선으로 나타내본다면 나는 요 놈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답이 모든 실수래. 그러면 해는 요만큼만 되는 거야. 즉 이때의 해는 저 범위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해가 없다고 나오면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냥 없는 거고. 범위를 쪼개서 하고 있는데 모든 실수인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요 범위 자체가 해가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됐지 이거? 오케이, 고. 아유. 자, 그 다음에 좀 풀어줄 문제가 하나 있어. 199쪽 잠깐 펴보자. 이것도 테스트에 나올 건데 테스트는 아마 연습 문제 208번이 나올 건데 208번으로 할게. 208번으로 써놨으니까. 이게 시험에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찍었나? 네. 오케이. 16.
201쪽에 연습 문제 208번. 201쪽에 연습 문제로 바꿨어. 정말. 이게 테스트에 있을 거야. 208번 실력업? 난 저렇게. 경우 있어. 자, 이것을 한번 봐볼게. 자, 긴 의자에 앉을 거야. 의자에 앉을 건데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고 6명씩 앉으면 의자 4개가 남아. 이때 이제 의자 개수의 범위 같은 걸 구할 거야.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돼 있는 의자 있지, 막 여러 명 앉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사람이 앉는 거야. 깜짝아. 자, 근데 5명씩 앉으면 사람이 8명이 남는데, 그리고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는다. 이래놨어.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1번, 2번 해가지고 따로따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1번 상황 봐볼게. 의자가 막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의자를 아무튼간 X개라고 할 거야. 의자가 이런 4개 같으니까 이렇게 의자가 X개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 5명씩 앉았어. 자, 그러고 8명이 남았다 그랬으니까 끝까지 5명씩 앉은 거겠지. 네. 그리고 플러스. 8명이 더 있는 거지, 지금 사람 수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의자는 X개인데, 지금 이게 의자. 사람이 지금 5x 더하기 8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이해됐지, 여기까지? 네. 요건 쉬워, 이제 요건 쉬워. 여기까지는 즐겨야 되는 거고. 어우.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걸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이번에 의자가 남았대. 자, 쭉 있어. 이게 아무튼간 X개지 지금. 자, 쭈르륵 있는데 6명씩 앉은 거야. 쭈르륵 가다가 의자가 4개가 남았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남았어. 자, 의자 4개가 남았다는 건 요 4개에는 아무도 안 앉았다는 얘기지. 네. 그지? 자, 4개가 남았고.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의자 한번 생각해 볼게. 그 앞에 있는 의자. 뒤에서부터 5번째에 있는 의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의자에는 몇 명 앉았을까? 몰라요. 모르지. 이게 포인트야, 이게. 어우, 나 자, 여기에도 6명이 앉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네. 왜냐면 2명만 앉았어도 이 의자는 채워진 거고 얘네가 남은 거니까. 네. 이해됐어? 즉, 요 의자가 어떻게 되냐? 요 의자에 아무도 앉지 않는 건 안 돼. 한 명이라도 앉아야 되지. 네. 그래서 요 의자에 1명 이상 6명 이하가 앉게 될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6명이 요거 빼고 얘는 알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6명이 꽉 찬 의자는 몇 개일까? X개. 엥? 전체가 X개인데 아, 의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전체가 X 마이너스 5. 그렇지! 오, 오늘 한참 좋아. 아, 좋아. 좋아. 서울대 여대 좋아요. 갈 수 한번 있어요. 해보자. 좋아요. 자, 이거 다음 번 해보자. 웃지마, 진짜 갈 수도 있어. 아, 웃으면 진짜? 안 돼. 아, 웃고 있었어? 자, 봐봐. 태경이는 이제 이 흰색을 빠뜨리고 얘기한 거야. x-1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왜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여기까지 하다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꽉 찬 의자가 x-4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요 네 개. 제가 굳이 한번 써볼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빼고 여기까지는 x-5개인 거지 의자가. 여기에만 6명이 꽉 차 있다고 얘기할 수 있네.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여기서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사람 수가 일단 x-5개에는 6명이 다 앉아 있을 거야. 이해됐지? 근데 그 다음에 요 파란 의자에 한 명만 앉았을 수도 있고 파란 의자에 6명이 다 앉았을 수도 있겠지. 이게 지금 파란 의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렇게 식을 쓰면 뭔가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제대로 식으로 한번 써볼게. 자 사람 수가 우리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5x 플러스 8명이야. 요거 해결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빼기 30 뭐야 빼기 20 위에 신발 신는 게 체인이다. 요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나 해서 연립해주면 되겠지. 얘는 연립이니까. 자 그러면 요놈 해주면 x가 37보다 작거나 같다. 요놈 해주면 x가 크거나 같다 32보다. 요게 되겠네. 이거 겹치는 부분 찾아야 되니까 요 정도는 바로 되지 이제. 요게 답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요 안에 있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지 이제. 이해됐지 이건? 자 다시 한번 정리. 요 문제 이제 잘 나오는 거야. 헷갈리는 건 이거밖에. 일단 방법 자체를 기억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돼. 사람 수를 1번 문장에서 사람 수를 찾는다.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 부등식을 세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 파란 의자. 파란 의자 즉 4개 남는다 그랬으니까 다섯 번째 의자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6명까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이제 식을 쓰는 거고 중요한 거 6명이 꽉 찬 거 여기다 써놔야지 나중에 모를 수 있으니까. 똑똑똑. 아 이거는 자, 요게 6명이 꽉 차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요 꽉 찬 놈에다가 파란 의자에 한 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는 거야. 오케이? 고.